막고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태자마마, 신라가 여곡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계략을 꾸밀 때부터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고구려와 맞서게 만들며 한편으로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협공을 계획해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휘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이 작은 움직임조차도 전장의 팽팽한 공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가 막고해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장군, 나는 구양성을 구원하러 갈 것이오. 신라군을 막아내고 구양성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오. 하지만 장군은 청목령성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그곳을 지키시오. 고구려는 우리가 신라와 맞서 싸우느라 허둥댈 때 북부를 기습하려 할 것이 틀림없소. 휘수의 말에 막고해는 험난한 길을 각오한 듯 얼굴이 더 굳어졌다. 어느새 그도 태자와 같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태자마마, 제 목숨을 걸고 청목령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구려가 예상보다 대군을 이끌고 온다면 저희 군세로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그 점이 걱정됩니다. 휘수는 씁쓸한 미소를 띠며 끄덕였다.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과 결의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장군, 나 또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소. 지금 고구려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시기상조요. 신라를 먼저 제압하고 전력을 재정비한 뒤 고구려를 상대해야만 승산이 있소. 만약 우리가 먼저 고구려를 자극해 전선을 넓히면 백제는 두 적과 싸워야 하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절망의 나락에 빠질 것이오. 휘수는 막고해를 향해 무겁게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단단히 마주 보았다. 장군, 아무리 고구려가 함정을 파도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시오. 적의 도발에 응하지 말고 방어에만 집중하시오. 청목령성을 반드시 사수해야만 백제의 숨통이 유지될 것이오. 내가 신라를 막아낸 뒤에야 고구려에게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오. 막고해는 태자의 강인한 눈빛을 온전히 받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충성이 타올랐다. 태자마마, 명심하겠나이다. 청목령성을 지키는 것이 곧 백제를 지키는 길이오. 결코 고구려군이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지 않겠나이다. 휘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고맙소, 막고해 장군. 나 또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소. 구양성을 구원하려면 신라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니 목숨을 걸 각오로 떠날 것이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고 헤어졌다. 곧 막고해는 청목령성을 사수하기 위해 북부로 떠났고 휘수는 구양성으로 향하기 위해 말에 올라탔다. 출정 준비를 마친 병사들은 태자의 곁에 무리지었었고 성문이 열리자 서리빨 같은 기세가 일시에 퍼져나갔다. 휘수의 심장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지탱하는 굳은 사명감이 있었다. 신라와의 전투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이제 그는 백제의 미래를 걸고 뛰어들어야만 했다. 막고해는 북방에서 고구려를 예의주시하며 성을 지켜야 했고 휘수는 남방에서 신라의 위협을 막아내야 했다. 차가운 바람이 말갈기 사이를 파고들어 싸늘한 기운을 더해갔다. 그러나 휘수의 마음은 그보다 더욱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시선은 구양성의 함성 사이로 번지는 뿌연 먼지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들의 결연함과 백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 진정한 시험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휘수는 결심의 표정을 굳히고 군복의 매듭을 고쳐맸다. 장수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구양성을 살려야 한다. 단 한마디 속에 담긴 결의가 차가운 바람에 실려 퍼졌다. 그가 이끄는 백제 군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구양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길게 정막이 깔린 채 말발굽 소리만이 거칠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저마다 갈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휘수가 보여주는 결연함에 이끌려 한 걸음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결전이 백제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성안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비장함이 교차하고 가슴 속에는 스스로도 모를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구양성에 다가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신라군의 깃발이 성 주위에 빽빽하게 꽂혀 있고 성벽 너머에서는 간헐적인 함성과 금속 소리가 울렸다. 이미 전투는 시작된 지 오래였다. 치열한 공성전으로 인해 구양성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성벽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휘수는 성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견뎌야 한다. 내가 왔다고 전해라. 그는 재빨리 휘하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진영을 정비했다. 구양성에서 포연이 솟아오르고 무너진 돌벽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광경을 본 휘수의 마음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깊어졌다. 성 안의 백제 병사들을 구출하고 결국 신라의 대군을 밀어내야만 했다. 병사들이여! 휘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지 한 성이 아니다. 백제의 자존심,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의 눈동자에는 다시 한번 불꽃이 일었다. 진군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누군가는 칼자루를 힘껏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원을 올렸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최후의 한 발자국까지 달려들 태세였다. 성곽 가까이 접근했을 때 신라군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매섭게 달려들었다. 화살이 쇳대처럼 날아들고 병사들의 함성은 귀를 찢을 듯 거칠었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휘수와 백제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전의를 북돋웠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길은 없었고 눈앞에 놓인 것은 피로 물든 전투뿐이었다. 돌파해라. 구양성으로 들어가 적을 쓸어버리고 성 안의 동지들을 구해야 한다. 휘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백제 군사들은 육탄전을 불사하며 신라군 진영에 파고들었다. 금속이 부딪히며 생기는 쇠소리와 땅을 울리는 군마의 굉음이 사방에 메아리 쳤다. 고막을 찢는 듯한 병사들의 울부짖음과 함성이 하나로 뒤섞여 전장을 채웠고 하늘마저 어둡게 내려앉아 오늘 전투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듯했다. 휘수는 말 위에서 전황을 살피며 끊임없이 지휘봉을 흔들었다. 가슴 속에는 증오와 각오가 뒤섞여 맹렬히 끓어올랐다. 그는 신라와의 전투에 전력을 다해 매달리는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는 고구려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었다. 다만 지금은 눈앞의 적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신라군을 쳐부수고 나서야 백제는 다시 고구려와의 일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성 안에서 들려오는 아우성과 구조 요청이 더욱 간절해질수록 휘수와 백제 군사들의 결연한 의지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성을 지켜야 백제가 산다. 죽음의 공포도 뼈를 내는 고통도 모두 잊은 채 그들은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백제의 남부가 신라에게 유린당하는 것은 물론 백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휘수는 이를 악물고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등 뒤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을 억누르며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전투는 격해지고 피는 대지를 적셨다. 그러나 끈질긴 투지와 불굴의 기세가 백제 군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구양성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형체 없는 불길처럼 전장을 메우고 있었다. 이제 칼날과 칼날이 맞부딪히는 순간 누군가는 쓰러지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휘수와 병사들의 시야에는 적군도 아군도 모호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숱한 목숨이 오가는 무차별의 혼돈 속에서도 지켜야 할 사명과 목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은 이미 눈앞에 와 있었다.
구양성의 성벽에는 꺼질 듯 말 듯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고 백제 군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세차게 몰아치는 긴장감과 사방에서 몰려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휘수는 지지 않는 눈빛으로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는 백제의 생존과 미래를 건 전쟁이자 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낼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근초 고왕이 병상에 눕자마자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백제의 운명이 달린 듯 도성은 일순에 적막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왕의 모습에 신하들과 군사들은 불안에 떨었고 궁 안팎으로는 근엄해야 할 기품 대신 애써 눌러온 공포와 불신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휘수태자는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야 했으나 아직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성품 탓에 신하들의 신뢰를 전부 얻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 틈새를 파고들듯 외척과 왕족들은 저마다 새를 불리며 혹시 모를 권력 이양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언제든 왕권이 약해지기만을 노리고 있으며 왕실이 혼란해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야망을 드러낼 기세였다. 이때 고구려는 백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놓칠 리 없었다. 은밀히 간자를 보내 도성에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고 의심과 경계를 부추겼다. 그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태자가 구양성으로 출정한 사이 막고해 장군이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막고해 장군이 고구려군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린 뒤 배신을 도모할 것이라는 말이 시장통에서부터 귀족들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파다하게 돌기 시작했다. 짙은 새벽 공기를 헤치며 번져나가는 소문은 마치 독사처럼 백제의 등 뒤를 물고 늘어졌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병약한 왕의 눈빛은 가늘게 흔들렸고 태자는 근심 속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군사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반란의 징조를 살피며 날선 경계심으로 밤을 새웠고 도성의 골목마다 조용히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릴 만큼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왕실에 대한 충심을 내세우던 대신과 무장들조차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혹시 소문이 사실이라면 막고의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과 맞서야 할지 아니면 그 반란에 가담해야 할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이 오갔다. 한순간이라도 의심받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불안과 경계를 곱씹을 뿐이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근초고왕의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졌고 그의 주위를 지키는 이들의 심장 박동 역시 더욱 빠르게 뛰었다. 강력했던 백제를 지탱해 온 왕의 기계가 사그라들자 긴장과 위기는 더욱 깊어만 갔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백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지막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진삼은 이미 단 한 번의 반란으로 궁 안에 피바람을 불어넣은 전력이 있었다. 근초 고왕의 극적인 용서가 없었다면 진즉 목숨을 잃었을 터. 그때의 두려움은 지금껏 진삼의 가슴 한편에 검은 먹구름처럼 내려앉아 있었지만 왕이 기력을 잃고 병상에 누운 지금 그 먹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머리로 돌아보니 눈앞에는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고구려 간자의 말은 교묘하고도 달콤했다. 태자가 승리하면 백성들의 지지는 곧 태제게로 쏠릴 것입니다. 태자 휘수는 새로운 왕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가문은 발붙일 틈 없이 몰락하겠지요. 이 말은 뱀의 혓바닥처럼 혀끝에서 끝없이 유혹을 뿜어냈다. 진삼은 번뜩이는 결심을 했다. 휘수의 최측근인 막고해 장군이 바로 눈엣가시였다.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먼저 막고해를 쳐야 했다. 그를 제거할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가 세력을 더 키우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간자의 말이 진삼의 귀전에 맴돌았다. 병약해진 왕은 더는 진삼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왕후야말로 끝자락에 남은 권력을 쥔 사람이었다. 진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은밀히 왕후를 찾아갔다. 쓸쓸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진삼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무겁게 말을 꺼냈다. 왕후 마마, 막고의 장군이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가 어찌? 왕후의 음성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진삼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만약 그를 지금 치지 않는다면 태자께서 전장에서 돌아오신 뒤 막고해와 합심해 권력을 모두 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왕후마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삼은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근초고왕의 옥쇠를 찍을 칙령 문안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마마, 왕께서는 병세가 깊으십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것은 막고해 장군의 직위를 박탈하고 제 조카 진원을 새로운 지휘관으로 앉히는 칙령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왕후는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삼의 간곡한 설득과 공포감이 뒤섞인 눈빛에 마음이 기울고 말았다. 그녀 스스로도 왕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순간 태자와 그 측근들의 세력이 얼마나 거칠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결국 왕후는 힘겹게 옥쇠를 들어 올렸다. 봉인된 문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의미했다. 진삼은 옥쇠가 찍힌 문서를 손에 쥐고 돌아서자마자 숨죽여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사람을 청몽령으로 보냈다. 막고해 장군에게 전하라.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도성으로 압송하라. 그 명령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청몽령에는 날선 공기가 감돌았다. 백제 군사들은 언제 반항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막고해 장군에게는 갑작스러운 체포령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요동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길은 없었다. 간자의 머릿속에는 고구려의 이득만이 가득했고 진삼은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반역이라도 감수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왕후는 왕후대로 더 이상 약해진 왕에게 기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저 흔들리는 왕권의 의지를 붙들 뿐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움직였고 배신과 음모가 겹겹이 치밀하게 얽혀 도성 안팎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핏기 없는 근초고왕의 침전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를 떠올리게 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한층 살벌했고 궁 안의 긴장감은 살갗을 파고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숨죽이는 이 순간 낯선 배신의 향기가 짙어졌으며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무거운 공포가 궁궐 전체에 뒤덮여 가고 있었다. 막고해가 청몽령성을 지키던 자리에서 졸지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 끌려갈 때 그의 심장은 마치 대장간의 망치질에 맞은 듯 세차게 뛰었다. 어째서 나를 배신자로 모는가? 고구려군이 곧 물러갈 텐데 그때를 노려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하지만 근초고왕의 옥쇠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성을 돌아보며 도성으로 압송되었다. 도성에 도착하자마자 진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고해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다. 네가 고구려와 손잡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증거를 만들면 그만이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진삼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낮았고 그것만으로도 막고의 숨통을 옭아매는 기세였다. 그의 속내는 오직 하나였다. 막고해를 반역자로 몰아 태자의 세력을 꺾고 근초고왕이 병상에 누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지금 권력을 틀어주는 것. 이미 도성 곳곳에서는 그의 추종자들이 눈빛을 교환하며 음모를 구체화하고 있었다. 지하 감옥은 음습한 공기와 진득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머리 위로 흐릿한 횃불빛이 벽에 어른거릴 때마다 막고해의 몸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이미 온몸이 피멍과 상처로 뒤덮인 상태였다. 쇠사슬에 묶인 채 고문 도구가 눈앞에 놓여 있었고
진삼은 그의 비명을 비웃으며 증거라는 이름의 거짓을 조작해냈다. 네가 어떻게 태자 휘수를 섬기든 이젠 소용없다. 곧 너의 모든 명예와 충성은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진삼이 내뱉는 말마다 막고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불길한 어둠이 지하 감옥을 뒤덮으며 진삼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텅 빈 통로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 사이 도성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는 백성들은 신락 같은 소문에도 곧바로 수군거리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충신을 표방하는 대신들마저도 생존과 권력의 기로에서 갈등하며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폈다. 근초 고왕의 침전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신음소리, 그리고 왕족들의 아슬아슬한 정치 싸움이 도성 전체를 숨막히게 짓눌렀다. 태자 휘수가 전장에서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혹여 전장에서 큰 승전을 이루어 돌아와도 이미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한 진삼과 그의 세력에게 백제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은 컸다.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도성에선 충신과 역적의 경계조차 무너져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밤이면 도성 성벽 사이를 휩쓸어 갔다. 지하 감옥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막고해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백성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근초 고왕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모든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아들 휘수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는 이미 활시위처럼 팽팽히 당겨져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휘수가 백제 기병대를 이끌고 구양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은 지친 백제 수비대와 그들을 에워싼 신라군의 함성과 금속 부딪히는 소리로 뒤덮여 있었다.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비명은 처절했고 휘수는 그 절망 어린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백제의 태자 휘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도착 소식에 지쳐있던 백제 수비대는 다시금 눈빛의 불꽃을 되살렸고 휘수와 함께 싸운다면 무너질 것 같았던 구양성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전해졌다. 휘수는 말고삐를 힘차게 당겨 기병대를 선두로 세웠다. 말 발굽이 바닥을 때릴 때마다 굵은 먼지가 소용돌이치듯 일었고 병사들의 갑옷이 부딪히며 내는 금속성 음향이 전장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귀청을 찌르듯 컸지만 오히려 백제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모두 나를 따르라. 오늘 신라를 몰아내어 백제의 용맹을 보여주겠다. 휘수의 외침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일으켰다. 그의 투구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눈빛이 번뜩였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은 폭풍을 품은 듯 살기를 발산했다. 그 검은 오랜 전투에서 이미 수많은 적들의 피를 머금은 휘수와 함께 전장을 누빈 증표였다. 순식간에 백제의 기병대가 신라군의 측면으로 치고 들어갔다. 말발굽이 바닥을 내리치며 내는 진동은 적군의 방어선을 위협했고 신라 병사들은 백마처럼 달려드는 백제 기병의 기세에 당황했다. 휘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신라군의 진영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며 눈앞에 보이는 적을 가차없이 베어 넘겼다.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날렵하고도 무자비한 검광이 번뜩였고 신라 병사들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쓰러졌다. 찢어지는 살과 금속의 마찰음이 뒤섞여 울려 퍼졌고 피냄새가 공기를 뒤덮었다. 휘수는 눈앞에서 쓰러지는 적병들을 애써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목적은 오직 승리뿐. 무너지는 적의 방어선 사이사이로 그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 이놈들, 목을 뽑아버리겠다. 휘수는 거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덜덜 떨고 있는 신라 병사들의 눈앞에서 말의 고삐를 휘어잡았다. 그의 칼은 이미 선혈로 물들어 번뜩이고 있었고 그가 말발굽으로 땅을 박차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신라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전투 방식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휘수는 가장 앞선 적병들을 먼저 베고 저항하는 무리들에게는 거침없이 칼을 던져 넣었다. 가끔 방패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적이 있어도 휘수의 완력에 허리까지 갈라진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적장에 눈에 비친 휘수의 모습은 이미 인간이라기보다는 피에 굶주린 맹수와 같았다. 거칠게 울부짖는 전장의 함성 속에서 오직 휘수의 목소리와 기세만이 독보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휘수의 말은 땀과 피에 범벅이 되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지만 주인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그 위용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후퇴하라. 신라군의 지휘관은 휘수를 보고 기겁한 표정으로 외쳤다. 방어선을 지키려던 신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두려움이 가시처럼 솟아올랐다. 휘수가 베어 쓰러뜨린 자들의 붉은 피가 전장을 물들이자 더는 싸울 의지를 다잡지 못한 신라 병사들이 들쭉날쭉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휘수는 창백하게 질린 신라 지휘관을 노려보았다. 짐승의 번득이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에 어울리는 잔혹함이 지휘관의 가슴을 그대로 내리쳤다. 백제 휘수라는 존재가 있는 한, 이 전쟁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절감한 신라 지휘관은 지체 없이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